비아디하고 중앙정부하고 짜고 치는 고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1위 사업자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네가 가격을 그냥 확 내려. 그랬더니 비아디가 말도 안 되게 35%를 내린 거예요. 네. 사실상 순이익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지요. 그리고 손해는 거예요. 8년 손해가 되는 거죠. 적자일 확률이 그런 높죠. 상황을 지금 비아디가 감내는 건 뭐냐면 비아디 정도도 품질도 안 되면서 가격은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 정부의 의도된 시장 정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정리 안 되면 중국 자동차업의 글로벌 비즈니스가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또 중국 얘기 해주셔가지고 그 지금 BYD가 뭐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치킨 게임으로 지금 다른 애들 죽이고 있는 거고 이제 일종의 이제 교통 정리 이제 구조 조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는데요. 후자입니다. 뭐 후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전자는 이제 여러분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국의 미운, 얄미운 많은 분들이 기대값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네. 보십시오. 중국은 전기차가 생산 업체가 약 2,000개 가까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196개로 줄은 겁니다. 많이 줄었네요. 196개인데 여기 중에서 또 100개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 1%도 안 돼요. 네. 근데 중국 공산당이나 중앙정부의 목적은 15개로 줄이는 거예요. 15개로 줄이려고 하는데 중국은 보조금 정책을 독특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제 없애려고 하고 있지만 이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 보조금이죠. 전기차는 네. 일단 공급자들에게 사고 소비자에게 돈을 추가적으로 이후에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샀다는 걸 입증하면 그렇죠. 그 소비자의 통장에다 꽂아주는 거잖아요. 네네. 구청에서 주고 네네.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차를 한 달에 팔아서 등록되면 공급자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공급 지원금이죠.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 볼 때는 이거는 가격 교란이고 부당하다. 네. 그러면서 거기도 한번 가격을 다운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생각해가지고 애들이 아예 처음부터 가격을 낮춰가지고 수출할 때는 네. 그럼 거기 소비자가 또 할인까지 받으니까 더 싸진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 관세를 매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급 보조금을 주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만약에 자동차 회사인데 잘 안 팔려요. 네. 어떤 중고회사차랑 짜고 쳐요. 우리 거 1,000대 사. 그리고 번호판 다 1,000개 붙여. 네. 그래서 사막에다가 갖다 놔. 세워놔. 세워놔. 네. 우린 1,000개 보조금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 중국 SNS에 많이 나왔던 글이 뭐냐면 정말 사막 같은데 주행 키로가 0 또는 1 그런 라는 거 저도 차들이 봤어요. 예, 네.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보조금을 공급자에게 줘버리고 판매하고 생산하는 데 줘버리면 부패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리하려고 해서 요즘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거든요. 가서 빨간 딱지 붙이면서 문 닫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시장에서 정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는 자동차를 지원금을 줄 때 중앙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주정부, 우리에서 중국으로 치면 성이죠, 성. 네. 성정부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성정부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자동차 회사들 많이 죽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다른 쪽 성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겠죠, 당연히. 우리 식으로 치면은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충청도에 있는 데가 죽었으면 좋겠어. 충청도는 살아있고 경기도가 다 죽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우리가 너네 보여줄게. 네. 협회들 다 모여봐. 잘해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어떻게든 우리 해줄게. 너네는 살려줄게. 그러니까 지금 성 간의 이기주의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가 원하는 좀 구조 조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 정부가 원하는 구조 조정이 안 되죠. 네. 저는 그냥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음모론입니다. 추론인데 비아디하고 중앙 정부하고 짜고 치는 고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1위 사업자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네가 가격을 그냥 확 내려. 그랬더니 비아디가 말도 안 되게 35%를 내린 거예요. 네. 자, 35%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아디도 마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정부가 보조해주진 채워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윤율도 떨어지고 현금도 좀 어려워질 수 있고 경색될 수 있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35%는 생으로 순이익에서 35%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상 순이익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지요. 그리고 손해보는 거예요. 8년 손해가 되는 거죠. 적자일 확률이 그런 높죠. 상황을 지금 비아디가 감내는 건 뭐냐면 비아디 정도도 품질도 안 되면서 가격은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 정리 효과가 있습니다. 네. 시장 정리 효과가 있는 거고 중국은 시장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지금 유럽고 미국도 관세 협상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 과잉 생산 좀 줄여라. 그 수많은 차들에 들어갈 배터리도 만드니까 CATL도 그냥 숭숭장구하는 거잖아요. 네. 적절하게 CATL도 배터리를 만들어주는데 다 해가지고 사막에 가 있는 배터리에도 CATL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규모의 경제 효과가 된다는 것은 대당 평균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저렴하게 진짜로 파는 데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막에도 좀 쌓여 있고. 네. 그리고 어차피 그건 뭐 알아서 저기 자동차에서 한 거니까 우리는 한 거니까 현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CATL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불공정하게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부분을 지금 미국이나 유럽 정부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일정 정도 중국 정부도 와가지고 팩트 제시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무조건 우리 안 했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사주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면 그렇죠. 말을 좀 들어야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시장 정리가 중국도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충분히 자생력을 가졌고 경쟁력도 가졌고 그런 부분만 정리해주면 비아디가 지커가 알아서 팔 텐데 우리가 그 시기에서 우리 애들 더 가서 뛰어놀 수 있게끔 네. 나머지 애들 너네 사라져 이거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 정부의 의도된 시장 정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정리 안 되면 중국 자동차업의 글로벌 비즈니스가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각국 정부의 규제가 불만들을 그러니까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 저도 불공정하다고 봐요. 네. PATL 정말 이런 불공정 상황 속에서 너무 컸고 비아디 너무 컸고 지커 너무 컸고 이러한 이 공급자적인 보조금도 저는 없애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정리될 때까지는 지금 중국은 혼란이 될 거다. 근데 이것을 중국 망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중국을 미워하는 건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여러분 이건 감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중국이 망했다라는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일 수 있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게 구조조정이 끝나면 이 전기차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더욱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의 과잉 생산됐던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비아디도 득을 받겠죠. 네. 근데 이미 비아디라든지 지커라든지 뭐 샤오미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리아우토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중국의 한 10개 기업은 이미 특히 앞에 있는 서너 개는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수익을 본 거에 국가 보조금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거 따지고 보면 그러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그냥 손익계 분기점에 그냥 머물러 있다고 쳐도 이제 시장이 정리되고 전기차로서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시장을 더욱더 넓혀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래서 중국차의 경쟁력은 이미 궤도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네. 궤도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샤오미 이번에 SU7도 이제 그 모델 3하고 경쟁에서 내놨는데 그 어떻게 이게 여러분 종이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현대자동차 임원진들도 싹 다 이제 중국차의 경쟁력은 인정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중국은 품질 경쟁력도 이제는 갖추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2023년과 2023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네. 그다음에 일본이고 그다음 독일입니다. 그다음 한국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인정할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또 그러니까 추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최종 결승점에는 1등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재 지고 있는 걸 너무 출발선에서 좀 늦었다고 이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2차 전지도 투자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도 전기차를 많이 사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이제 제조업이잖아요. 이거는 네. 뭐 테슬라야 뭐 FSD든 뭐 AI든 이쪽으로 간다고 치고 뭐 그게 아닌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그 현대차 입장에서 중국이랑 뭘로 경쟁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특히 전기차 부분은. 근데 이미 전기차도 그러니까 first 스테이지가 있고 second 스테이지가 있는데 first 스테이지가 흔히 말하는 동력 장치를 내연 기관에서 전기로 바꾸는 것, 배터리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여기다가 인텔리전스 AI를 집어있는 거죠. 이걸 테슬라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중국 차들도 다 잘하고 있어요. 중국도 상당히 잘 된다던데 네. 자율주행 이런 게. 네, 자율주행도 잘 되지만 그런 건 다 돼요. 뭐 주차장에서 부르면 밖으로 나와 그러면 밖으로 나오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면서 가서 파킹해 그럼 파킹하고 네. 이런 발리 파킹을 기능들을 대부분 그것이 없으면 이제는 안 팔리기 시작한다잖아요. 그 정도까지 발전했군요. 네, 그래서 이거 테슬라도 ASS라고 해서 80m 내에서는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되면서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전기차만 제공해서는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기업들의 전체 매출의 차량 판매 대수의 30%가 넘게 중국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독일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독일에 있는 기업들도 폭스바겐이나 다 저렴한 전기차 버전 지금 막 중국에 출시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인텔리전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중국 차가 훨씬 더 편하고 좋고 그렇죠. 거기 갔더니 중국 차에서 막 가라오케 하고 뭐 노래 부르고 게임하고 노는데 독일 차 샀더니 그거 뭔가 이 주행에만 즐거움을 주는. 이젠 귀찮고 이제 불편해지는. 네, 오히려. 네, 여러분 그 BMW의 그 기업 그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프로이드 안 파트 독일어니까 네. 운전의 기쁨이에요. 네네네. 얼마나 시대 역행적인 발언 이 슬로건이에요. 나중에 자율주행 인텔리전스로 가면 네. 운전의 기쁨이긴요. 그렇죠. 그냥 뭐 그때는 그냥 운전을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그렇죠. 네. 편하게 가면서 마사지 받으면서 가고 네. 의자 바꿔가지고 본인 할 일 하고 쉬고. 쉬고 자고 네. 부족할 땐 잠 거기서 채우고 네.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부산 와 있고 네. 그럼 호텔값 안 들고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프로이드 암파트, 네. BMW 운전의 기쁨.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굳이 뭐 독일산이라고 살 이유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매출이 급감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한국 차도 같이 이게 한국 차는 열린 기회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 현대자동차가 안 돼서 사실은 거의 철수 수준에 가까운 걸 했었잖아요. 네. 이미 이제 특히 이제 독일차다든지 이런 데에 밀리면서 경쟁에서 밀리면서 내연기관에서 일단 철수를 했다가 네. 전기차가 시대 오니까 지금 다시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 중국에요? 네, 중국에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중국에서 경쟁이 될까요? 이게 그쪽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현대도 잘 만들잖아요, 차는요. 네. EV 특히 뭐 기아의 EV3 같은 것들은 워낙 가격도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경쟁력을 있지 않을까. 현대도 사실은 뭐 SDV라는 어려운 단어를 써서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름 어느 정도까지 좀 쫓아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치열한 데서 싸워봐야 네. 지든 이기든 네. 아 시장은 이걸 원하는구나 소비자는 우리 쪽으로 더 집중해서 하자. 네. 그러다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에서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여러분 자동차 시장의 가장 첨단 경쟁 시장은 중국이거든요. 그럼 현대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아도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붙어봐야 된다. 어디서 붙어봐서 지는 한 있더라도 네. 싸워야죠. 그러면서 본인들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서 전기차로 승부를 걸기 위해서 다시 시장 진입하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결연한 이걸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성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현대차는 그나마 전기차에서 어떻게 좀 하고 있는데 독일 차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근데 이제 독일차도 나름대로 저력이 있어서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매다가 마침내 이번에 돌아왔죠. 그래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가 모델도 만들고 우리 형식으로 하면은 카니발 모양의 그 과거 이제 이 폭스바겐의 히트작 중에 하나가 그런 미니버스였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전기차로 만들어서 많이 팔리고 있고 폭스바겐답게 모델 선택권을 대단히 다양하게 했어요. 저가 모델부터 고급 모델까지 이러면서 다시 유럽에서는 좀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회사가 있어서 만들다가 그건 포기하고 지금 미국의 리비안하고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는 쫓아올 것 같은데 독일이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것이 이제 자율주행이죠. 왜냐하면 BMW도 자율주행 기능이 있고 메르체스 벤츠가 자율주행 기술은 제일 좋고요. 네. 그래서 폭스바겐도 내놓고 있고 그렇게 내놓고 있는데 조금은 라이다 기반이거든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특수 차량은 아닌데 준 특수 차량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좀 이런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SU7 샤오미 거 보면 라이다를 달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구글의 웨이모처럼 막 거창하게 바이두의 아폴로 것처럼 거창하게 단 게 아니라 정말 딱 운전석이 창 바로 위에다가 조그만 거 하나 딱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뭐 샤오미는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사고도 있습니다만 사고가 있었으니까 박수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서 다친 그 3명이나 돌아가셨는데요. 그러한 기술로서 뭔가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 독일도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중국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경쟁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게임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쟁의 성격은 전기차 자체가 아니라 여기다가 인텔리전스를 넣고 않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지금 세 가지 기술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는 미국 자율주행 기업에 투자하는 것,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하고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길 중에 가장 유리한 것을 저는 선택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현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로보택시나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이 노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되게 현대차도 뭐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이래나 저래나. 이미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것이 항상 실적이 좋아도 내년도 되면 항상 위기 경영 선언을 네. 했는데 현대차는 이미 올해 초에 위기 경영을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게 현대 공장이 좀 일부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팔리는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건 미국으로 잘 못 가니까 공장이 쉬고 있는 또 국내에서는 판매가 잘 안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텔리전스 부분도 현대차에게는 위기고 또는 내수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 것도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중국차 시장이 되게 안 좋다고 하길래 이 상황에서 뭐 한번 한국이 중국에서 기회가 있나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인위적인 구조 조정에 네. 가깝고 그러면 그 치킨 게임 끝나고 나면 당연히 더
경쟁력이 더 좋아진 소수의 회사들이 더 앞으로 네. 승승장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뭐 미국 쪽에서는 현대차가 또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그럼 지금 현대차 쪽에서는 조금 뭐 좀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좀 이 판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 뭐 아니면 뭐 배터리 회사라든지. 저는 LG 엔솔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곧 테슬라의 4680도 생산에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멀티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여러분 배터리 기술은 인류의 역사로 치면은요 대단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물론 1차 전지는 오래됐지만 2차 전지 뭐 역사해봤자 뭐 20년도 안 되잖아요. 네. 앞으로 200년, 2000년을 갈 거고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되면은 거기에도 다 2차 전지 들어갈 거고 어마어마하게 2차 전지 시장은 커질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한국은 삼원계가 LFP를 누른다, 기술적으로 우위다, 뭐 LFP는 폭탄 사고 난다, 폭발 사고 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LFP도 하고 삼원계도 하고 전고체도 하고 그다음에 소디움도 하고 이 소금 배터리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다 하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 여러분 배터리에서 2차 전지에서 브렉스루가 생기지 않았어요. AI가 시작됐지만 알파고가 있었지만 그때 여러분 브렉스루가 1차 브렉스루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AI의 어떤 돌파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의 돌파구가 생겨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돌파구가 조금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적인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2차 전지 시장 엄청 커지겠죠. 로봇들을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근데 많이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들어가면은 지금 문제는 유니트리 같은 경우 중국에는 2시간밖에 안 가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러분 몇 시간 갈 것 같으세요? 뭐 그것도 한 2시간밖에 안 가나요? 못 가요. 그거 그것도 안 이상은요. 돼요? 왜냐하면 두 시간 정도밖에 못 간다는 거. 그래서 보면 중국 그 마라톤 대회 하는 거 보세요. 계속 배터리 갈아 껴주잖아요. 그걸 전 구간 못 달리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에너지가 필요하고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적기 때문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4680을 지금 집어입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인간 노동을 대체하려면요 6교대, 7교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6교대, 7교대를 비용을 들여서 하면은 인간이 더 저렴하죠. 최저임금으로 간다라고 치면. 네. 최저임금보다 저렴해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노동이 대체가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수익률 3%인 회사 이런 데서 제조업 회사에서 우리 휴머노이드 바꿉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살행위죠, 그거야. 배터리 갈아 끼기 뭐 이런 거 안 될까요? 옛날에 핸드폰처럼. 뭐 그런 것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쉽지 그러면 않겠죠. 또 뭐 다른 코드를 건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휴머노이드 시장은 R&D 시장이죠. 물건이 사고 팔리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R&D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2차 전지는 앞으로 무궁히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 기술의 단계는 정말 초기 단계예요, 초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단계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LFP 배터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저는 포트폴리오상 좋은 기업은 LG 엔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LG 엔솔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배터리 쪽만 보면은 어쨌든 이 미중 분쟁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중국산 배터리를 뭐 서방에서 안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도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거기 미국이죠. 미국 외에는 없죠. 미국 외에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적 기회가 열린 건데요. 근데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도 지금 전기차 시장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타일랜드, 그러니까 태국, 베트남 이런 데 엄청나게 전기차 시장 크게 커지고 가장 또 지금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데가 브라질이에요. 이런 데는 지금 다 중국차가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LFP 배터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FP 배터리가 중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럽, 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남미까지 지금 시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거고 평균 단가가 더 내려가는 거고 그럼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한테는. 이익을 남겨가지고 또 뭐 합니까? 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CATL도요 전고체 배터리 연구하고 있고요. 이제 생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소금 배터리, 소디움 배터리도 지금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R&D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기업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LG 엔솔이 지금 저는 대마불사 정도는 뭐 아니더라도 좀 대마가 되어야 돼요. 대마가 돼서 LG 엔솔이 좀 더 시장을 미국에도 키워야 되는 건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유럽으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남미로도 가면서 LG 엔솔도 빨리 시장을 키워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R&D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옵니다. 2차 전지에 계속해서 브렉스루 돌파구들을 계속해서 2차 돌파구, 3차 돌파구, 4차 돌파구 만들어서 언젠가는 정말 휴머노이드는 정말 가슴팍 외에는 배터리를 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였더니 8시간 가는 거를 LG 엔솔이 만들었더라. 네. 이러면 시장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야 될 길이 되게 산들이 되게 높은 산들이 아직 많이 놓여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은 아직 끝난 시장이 아니다. 이제 네. 시작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네. 이걸 좀 잘 살려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